안녕하십니까. 신용상담 사례 연구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 박지상 선임심사역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신용상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숙지하여 적합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채권 관련 사항, 법적 조치 대응 방안을 숙지하고 내담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셋째, 취업지원, 금융지원, 복지지원, 신용관리, 재무관리 등에 숙지하고 내담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신용상담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상담 솔루션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고, 채무조정, 채권 관련 사항, 연체 후 법적 조치 대응, 금융지원, 복지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 및 재무관리 등 7가지 분류의 솔루션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용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궁무진합니다. 매우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채무자 구제제도, 채권 관련 사항, 연체 후 법적 조치 대응, 금융지원, 복지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 및 재무관리로 분류하였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채권 안내에서는 불법 주심, 독촉장, 연체 매각 채권, 채권 소재 파악 방법, 상속채무 및 보증채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연체 후 법적 조치 대응은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에서부터 각종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복지지원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영구임대주택제도 등 같은 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신용관리 및 재무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전국 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을 하여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채무구제제도의 제도별 특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두셔야 신용상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 및 제도별 차이점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상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권과 관련하여 처음 안내드릴 사항은 우선 독촉장을 수령했을 경우입니다. 독촉장이 오게 되면 보통 채권자보다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채무자분들이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독촉장 상에 명기된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됨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채권자를 확인하여 본인 사용한 채무와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본인인 채무가 맞다면 상한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기관 내에서 자체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라면 금융감독에 문의하시거나,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매각채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통 채권의 연체가 오래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 타 금융기관으로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 채무자의 경우에 자신에게 그대로 상환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각된 채권의 경우에도 당연히 원 채무자에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매입채권사의 독촉장 등의 경우 원 채권기간이 명기되지만 혹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매입채권사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매입된 채무도 상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연체가 오래되고 불이된 이자가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신용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오래된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의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 매각이 일어나는데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매각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매입한 채권 기간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연체가 오래된 채권은 신용정보 조회표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무 소재 파악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된 독촉장이나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서류 내용이 복잡하여 내담자 스스로 채권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한 채로 변호사나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보셔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둘째, 본인이 이용하던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채무가 장기 연체된 분들은 이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용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된 통장이 있는지, 있다면 압류건 채권 기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민사소송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하면 지급명령, 통장 압류 등과 관련된 사건 번호 목록을 출력하여 줍니다. 해당 내역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입력할 경우 사건 번호별 채권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개인 신용정보 조회 및 채권자 변동 내역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오래된 채권이나 매입 채권 내역 일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 소재를 찾는 방법은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서 누락된 채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고 해도 모든 채권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누락 채권이 항상 장존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상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 채무가 아닌 채무를 보유했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앞선 법률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채무를 보유한 가족이 사망해도 채무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것인지 혹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속인은 우선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방법은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 세금, 자동차 등에 대한 관한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금융채무, 보관금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확인되면 재산과 채무의 과중 여부를 따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못한 경우라면 상속 채무를 개별 상환하셔야 되는데 혹시 상환이 어려워 필요하시다면 법원의 상속채무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신용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보증채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 본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에게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보증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있는데 주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채무자가 법원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복이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제도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제도는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아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은 유지가 되며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 법적 조치 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신복이 개인채무 조정 제도는 보증인 보호를 진행하므로 주채무자가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정상 상환 중이라면 보증인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완지하면 당연히 보증인의 상환 의무도 면책되게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 채무 조정을 납입하다가 미납 등의 사유로 실효가 된 경우라면 보증인에게 다시 변제 의무가 발생하여 추심이나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만약 주채무자의 정상 변제가 어려워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복이 보증채무, 개인채무 조정 등 상담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휴대폰 요금이나 세금 체납에 관한 문의도 종종 있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해당 채무에도 상환 의무가 존재하며 연체 시 추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 요금이나 조세 등은
신복의 개인 채무 조정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업체와 개별 협의 또는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비면책 채권인 점도 상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심의 경우 불법 추심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고통을 주는 추심은 불법 추심으로 규정됩니다. 불법 추심 중 대표적인 사례가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사례, 저녁 9시 이후 추심을 하는 행위,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여부를 고지하는 행위, 가족에게 대의 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체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받는 법원 결정문은 지급명령과 제3명시 결정문입니다. 채무자분들은 지급명령 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지, 제3명시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채권이 아니거나 채무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제3명시의 경우 제3명시 기일까지 제3목록을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질 경우 법원 민사신청가로 문의하여 명시기일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중매체 등에서 소위 빨간 딱지로 표현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채무자나 보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비품 등과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경매까지 진행하는 법조치입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되어 매각일자까지 정해졌다면 채무 변제를 통해 취하하시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경매까지 진행되셨다면 이를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우선 경락권을 이용하여 경매 개시 이전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압류 중 하나가 통장 압류입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실 채무가 완제되기 전에는 채권 금융회사가 해제를 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채무 변제를 통해서만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별 전체 금융기관 계좌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집행법원 민원실에 방문한다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기초수급자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등이시라면 해당 수급비와 관련하여 압류 방지가 되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을 개설 가능하오니 이 또한 상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이 압류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 직장에서 받는 급여 자체가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급여 가압류인데 급여 중 일부가 압류되어 급여 중 일부만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고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송금이 되게 됩니다.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압류금지 최저액은 185만원임에 따라 상여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급여는 급여에 따라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급여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개인 채무 조정 등을 신청 진행한다면 우선 급여 가압류 해제 후 채무 상환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가를 비롯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채무 연체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에 걸어두는 처분 금지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등기에 등록되면 담보 제공 및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재산 보전 효력이 발동되며 이 상태로 채무 연체가 지속되면 지급 명령 및 강제 명령 등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상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부동산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채무 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민금융 상품 등 금융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지원 제도는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많은 제도를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 근본 강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과 제도 위주로 소개해드리오니 상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대표번호 1397로 문의하시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미소금융,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문의해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상담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들, 1인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 1.5%라는 상당한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해드리오니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드리고 있으니 내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안내를 권해드립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출뿐만이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현황을 금리, 지역, 한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또한 상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제도는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 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안내해드리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대표번호 129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구성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 군, 구청, AH마이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인데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셨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행정복지센터나 LH마이홈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 일부 급여 비용을 경감해주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제도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급여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있으니 상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복지지원제도는 모두 각 기관을 방문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채무자가 복지상담도 동시에 원하시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복지지원제도 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상호간 연계 상담 신청도 가능하오니 신용회복위원회나 행정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실 것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내담자분들 중 실직 하신 분이나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분이 계시다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안내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는 물론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지원 상담, 이력서 클리닉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용관리 및 재무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조회 및 기본적인 신용진단은 신용플러스 내 신용진단 및 신속진단 화면을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표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본인의 신용 관련 진단, 재무 진단이 가능하오니 해당 서비스 또한 상담에 참고 바랍니다. 신용점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관리하는 방법과 신용점수의 중요성 위주로 안내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용점수는 채무의 성질 상한 이력이나 오랜 신용카드 사용 이력과 같은 적정 금융거래 지속, 대부업권 대출 지양, 연체 지양, 공과금 상환과 같은 비금융적 정보의 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 및 채무 상환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음을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자들 상당수가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한 권리인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면 됩니다. 금리나 요구권이란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재무관리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된 유선 상담이다 보니
재무관리에 대한 상세하고 깊은 상담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신용플러스 내 서비스인 신속진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신용플러스 내 서비스인 신속진단은 간단한 재무 관련 신용상담 보고서이며 간단한 가계재무 상태 및 부채 상태 진단, 채무조정 이용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재무관리에 대해 물어보시면 생계 주기에 따른 소득 지출 불일치 관리를 통해 기대생활 수준을 달성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을 재무진단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재무관리 방법을 플랫폼 내 재무진단 조회 기능과 함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유선상으로 진행 가능한 재무상담 중 3단계로 진행 가능한 간단한 재무 안내 방법 하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문을 통해 양적, 질적 자료를 파악하여 신청인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가치관에 따른 목표 설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이때 목표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기간별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안내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이 된 이후에는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가계 채무 관리를 진행하되 갑작스러운 위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율통성을 발휘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